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면서 소리는 안 들려드려요. 음악 이상한 음악이 나오고. 지금 이게 인도 공영방송 통해서 나오는 건데 앞부분은 좀 잘린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잘렸는데 모디 총리하고 만나는 갈라 디너쇼에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인사할 때부터 거의 김건희 위주로 이렇게 가졌던 거 다시 한번. 얘네들 왜 상복을 입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 간디의 묘소 참배를 하는 곳이고 그 각 정상이 이렇게 한 명씩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바지 한번 올려주시고 한 번 넘어질 뻔했죠. 자 다시 한번 바지 한번 올려주시고 아이고 저렇게 등장하는 사람은 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디 총리가 이렇게 직접 저 목에다 걸어주는 스카프를 카디라고 합니다. 저게 간디가 우리나라처럼 왜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악수를 청하는데 또 이렇게 한번 쌩까고 자기 옷을 먼저 추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게 저렇게 모든 정상들한테 카디를 이렇게 선물을 하고 저기가 이제 간디의 생가에 대한 사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은 100%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리를 옮기고 이제 직접 묘소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또 등장하죠. 네. 진짜 부끄럽더라고. 뭐 이제 룬이 등장합니다. 외딴섬 같이 등장을 하죠. 윤석열 이제 카디를 자켓 안에 넣었잖아요. 저게 어마어마한 네. 잘 보시면 다른 정상들은 위에 이렇게 그냥 본인들 자켓 위에다가 걸치는 식으로 했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윤석열은 저렇게 혼자 외딴섬처럼 굴면서 혼자만 저 카디를 자켓 안에 집어넣었어요. 저 카디가 사실 이제 카톨릭으로 치면 미사포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귀를 막아준다. 그러니까 저 나인드라 총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총리에 당선됐을 때부터 계급 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브라만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런 정치에 진출을 안 하는데 대부분 크샤트리아들이 정치를 했는데 그 나인드라 총리는 그 아래 계급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브라만들이 저 카디를 내려줄 수 있는 걸 허락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카디는 모든 손님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온 손님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 있잖아. 진짜 엄청 중요한 사람. 너는 정말 고귀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그 정상들은 저 카디를 가지런하게 계속 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는 이걸 이제 나만 이걸 자켓에 넣었나 해서 중간에 뺍니다. 근데 나중에 나갈 때 보면은 그걸 다시 안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추웠나 보지. 그러니까 왜 혼자만 저런 짓을 하냐고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인도에 가면은 저 면화 이게 많이 나. 근데 인도에도 원래 그 면화를 이용해서 직물을 만들어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걸 면화를 가져다가 영국의 더 질 좋은 제품으로 인도에 다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면화 산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디가 영국제 쓰지 말자 일종의 불매운동에 노조패라고 비슷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 영국의 그런 짓 여기 이제 줄어들면서 다시 인도의 그 면직 산업이 올라갔다 이런 차원에서 저게 이제 인도의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상징물인데 혼자 그 옷 속에다 집어넣고 추웠냐? 등신 진짜. 그리고 보시면은 다른 정상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데 이제 최근에 기시다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났어요. 6개월 동안 6번 만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얼굴이 익숙한 형이 기시다 형이라서 이제 기시다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눈썰미야 좀 센스 이런 것도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딱 눈치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시키지 않은 짓은 꼭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해드렸던 건데 세수 펑크 탓에 급전 154조 빌린 정부가 이자만 4천억에 육박하는데 우크라이나에 3조 751억 원 추가 지원. 그래도 거의 4조가 넘는 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참
그러니까 지원액이 3조고, 그러니까 그 대출 그 빌려주는 건 10조 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정말 통이 커도 너무 지나치게 큰 거 거의 아닙니까? 무이자로. 예. 그러면 거기 가서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삼부토건까지 가가지고 수익은 삼부토건 등이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저 재건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66조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우리나라에 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뭐 중간에 리베이트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예. 겁니다. 다음 부산 수산물시장 일본산 화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은 범죄입니다 하면서 윤석열이 한국 태극기를 뜯어내니까 안에 원산지가 나오는. 원산지가 나오는 무길기 전범위가 나오는. 대단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지금 부산 자갈치 시장에 현수막 들고 있는 노인들이 계세요. 상인들인데 그런 거나 잘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노량진 수산시장에도 새날 애청자분 계세요. 상인 중에 지나가시다가 회도 갖다 주신 적 있어요. 지금 회 드셔도 됩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산물 소비가 만약에 안 되고 있는 거라면 윤석열 탓이지 어떻게 민주당과 시민들 탓입니까? 그래놓고 요거를 괴담 어쩌고저쩌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 현수막 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오염수 방류 말고도 다른 방법이 넘쳐났었는데 핵 폐기물을 왜 공용으로 쓰는 바다에 버리냐고요. 딱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베란다 밑에서 담배 피우는 거. 창문 열어놨는데 담배연기 다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 항의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해줘. 근데 지금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을 때 항의를 안 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지. 다음 짤 볼게요. 한일 한 팀으로 뛰나? 윤석열이가 독도 관련 예산 대폭 삭감하고 토스를 올려주니까 기시다가 스파이크를 날릴. 토스 좋고. 아, 저 손가락에 반창고 진짜 디테일 전에. 그러니까 뒤에 저 지금 그 막으려고 하는 독도 경비대가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정말 잘 그린 만평입니다. 어처구니없네. 다음 잘 볼게요. 이 장면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장면이랍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모실 때는 그렇게 지난 정부에서 이걸 세울 때는 그렇게 조심조심 귀하게 모신 분들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이삿짐 센터 같은 사람들이 바구니에다가 박스로 대충 해가지고 저 뒤에 지금 장군 하나 목 보이시죠?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고려인 교민들이 다시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접할 거면 왜 모셔갔냐고.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이거. 지금 이 건으로도 윤석열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사실은. 이따가 그 여론조사 얘기 때 나오겠지만 이 건으로도 무너지고 있어요. 보수들도 반대하고 있는. 그렇죠.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지금 오염수 방류 뭐 등등 관련해 갖고 이제 망가지고 있는 거 있지만 지금 기시다 말고 그 위에 있는 바이든이 트럼프 같이 따라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패권 전쟁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지구에서 해야 될 일들은 엄청 많거든요. 보시면 홍수, 지진, 이산고온, 오염수, 산불.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6도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죠.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인류가 선진국들 포함 후진국들 다 개발도상국 다 모아서 지구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 저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틈새 시장에서 오염수 방류한 일본 놈들이 있고 전 천벌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윤석열이가 끼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고. 이 찍들 말 좀 해봐. 얘네들은 뭐 대가리 등기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유튜브 방송 한번 보면은 뭐 황당한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고. 네 자식 새끼들이 거기 피해 본단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시간이 지났는데 아빠 왜 우리는 수산물 못 먹어? 아빠가 찬성했다. 그런 얘기 할래 이 새끼들아. 인간적으로. 아빠가 어릴 적엔 물고기에 다리가 없었거든. 다음 짤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 기가 막혀요. 밑에 지금 박정훈 대령이 깔려 있잖아요. 위에 국방부 장관이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걸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세히 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이 국방부가 누른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르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누르는 사람. 기가 막히죠. 영어. 진짜 맘 편 그리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헬렌 최현님 지나가면서요. 세나리스트 베스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러블리 천사 TV님 고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짤은 최근 건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저 이번에 검찰 출석했을 때 그 유튜브 말고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짤 중에 하나예요. 이재명 신기록 압수수색 325번 지금 400번 넘었다 그러죠. 2천여 명의 검사들이 저것도 이제 이번에 실명 다 까였어요. 일반 평검사까지 다 까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투입된 이재명 수사에 투입된 검사들이 60명 이상. 그러니까 특수부가 많아도 한 100명 정도, 2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새끼까지 다 합치면은. 그 중에 60명 이상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됐단 말이죠. 전체 검사가 2,000명이고요. 압수수색 325번, 이건 제가 수정할게요. 압수수색 400번 이상. 2천여 명의 검사들 중 특수부 60여 명 이상 투입돼 2년 동안 밤낮으로 조사. 버틴 사람은 전무후무. 정치 입문 후 당했던 소환조사 헤아릴 수도 없어. 그래서 역풍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한뚜껑이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차고 넘치지만 보여줄 수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은 이제 주말에 이거 많이 돌았었죠.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수사부 이런 건데 다 친윤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엮어서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겠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런 표들을 새날 텔레그램 커뮤니티 텔레그램 방에 정보방에 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평검사들과 이름이 다 까였어요. 쌍방울 수사만 이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2년째 먹방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막 쩝쩝 우걱우걱 스퍼 막 잡아먹고 있어 지금. 이것저것 탈탈 털어 볶아먹고 재탕 삼탕 정권 끝까지 우려먹고 명이 닿을 때까지 찢어먹고 저 개새끼들 진짜. 근데 이제 본인들도 여기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과 부담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에는 선생님은 용서하시지만 내가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 정권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국민적 분노가 검찰 그냥 두겠어요? 나는 정치보복 안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 수사라는 걸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조중동이 국민들이 적폐청산 수사에 힘들어한다는 그런 보도 위주로 냈었죠. 근데 그거 더 심할 거예요. 나중에 한번 봐봐요. 그리고 더 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 검찰이 막 화살 막 수백 발 쏘고 있잖아요 지금. 언젠가 뭐라도 맞겠지. 저는 저 만평 봤는데 사실 되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골드락스님께서 글을 올려도 댓글에 뭐라고 다셨냐면 기네스북에 정말 올려드려야 될 정도로 진짜 저렇게 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뭐라도 맞겠지 하니까 뭐 이제는 무슨 뭘 비누를 뭘 쓰네 향수를 뭘 쓰네 이것까지 캐내는 것 자체가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요 뉴스 홍범도 흉상철거 전체 공산주의 이념. 근데 여기에 숨겨진 뉴스가 있었죠. 생활고 정황 4살 아들 곁에서 숨진 엄마. 와 저런 뉴스 보면 윤석열 좀 안 찔릴까요? 사람이면 아니면 안 찔릴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뉴스가 많은데 정말 하나같이 다 마음 아픈 뉴스들입니다. 뭐 40대 초반에 정말 어린 아이를 둔 엄마가 어떻게 아사를 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나 무서운 게 그 칼부림 사건 있죠. 요즘 보도를 안 하니까 없어진 것 같잖아요. 아직도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보도를 안 하는 것뿐이지. 네. 바보야 문제는 민생 경제야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못 봐서 그렇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저런 식으로 돌아가시고 있을 거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뭐 사조 지원하고 어디에 무슨 녹색 사다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야, 성렬아, 녹색 사다리가 되겠다고 해놓고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냐? 아이씨.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화무 11홍. 공산당 매체 니들은 이제 다 죽었어. 부수저 사기 무혐의 말고 포장일보 무찌르자 공산당. 이거 되게 재밌다. 이게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니들 진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이번에 대정부 질문할 때 한동훈을 보면 진짜 쟤만큼은 어떻게든지 감옥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 물어보는 의원님은 저한테 그런 말할 입장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막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대정부 질문 나올 때 의원들 약점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자. 한정은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나갑시다 의원님들. 그리고 보니까 각하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녹음기 카르텔 조사하라고 해. 휴시 진짜. 그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는 녹음기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네요. 네. 내용인즉 이거죠. 뻐개고 먹여주고 줄 세우는 윤석열의 저질 발언 뭐 더탐사 억지력에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국힘 접수한 후에 이놈 새끼들 개판 치면 당 정말 뽀개버린다. 국힘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들어가서 다 먹어줘야 된다. 미리 입당했으면 앞에다 국힘 의원 80명 줄 세웠다. 국힘을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대통령 솔직히 귀찮다. 내려오라고. 아유 저 병신 진짜 아유. 정말 모욕적이네요. 이거 국힘은 참고 있습니까? 그거 내용을 들어보면 말 자체가 엄청 저렴해요. 품위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전화 상대방 있잖아요. 그 전화 상대방이 뭐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거나 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진짜 지지자. 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당 지지자. 예. 국민의힘 들어가지 말라는 지지자가 전화했는데 막 저러고 있어요. 아, 그런 말투로 59분 동안 이야기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와. 다음 절 볼게요. 우리의 소원은 탄핵, 꿈에도 소원은 탄핵, 이 생명 다해서 탄핵, 탄핵이여 오라. 말 진짜. 자,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집회에 많이 나가셔야 돼요. 경찰이 아무리 바리케이트 치고 있어도요. 사람 미어 터지면 결국은 들려요. 그렇죠. 사고 나니까. 저 이호 작가님이 사진 많이 찍잖아요. 저는 사진 찍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 보면은 그 다음 장면 있잖아요. 저런 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정확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끝장내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 주말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많이 모였는데 자꾸 가니까. 저걸로는 근데 양이 안 차는 거지. 우리가 겪어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광화문 앞에서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남대문 지나서 서울역 근처까지 서울역까지. 사람이 있어야 그게 100만이라니까요. 네. 이번에 저 조민지 양 저기 있어. 개딸 중에 한 명 있어. 새날에 한번 나온 적 있는 조민지 양이 보내준 짤인데 재밌었어요. 홍대에서 보수 극우 유튜버가 길거리 현장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22대 총선 홍대 거리 투표 결과를 했는데 국민의힘 11%, 민주당 49% 나왔다는 거야. 당황해가지고 가렸어. 저거 유튜브에서 저게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뒤에 보면 국민의힘 쪽에는 거의 찍은 게 없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 많잖아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저걸 나온 이유는 분명히 국힘 쪽에 많을 거라 그렇죠. 예상하고 네. 나왔을 텐데 진짜 이런 애들은 유튜브 밖으로 좀 나와야 돼요. 네. 그렇지. 윤석열이 보는 유튜브를 쟤들도 똑같이 볼 테니까. 그러다 보면 세상이 다 그게 전문줄 알 거 아니에요. 참. 참 내가 그 다음 절 한번 먹겠습니다. 뭐 희소식이죠. DK 눈물. 지금 제 앞에 있는 DK 눈물과 이야. 미안해요 이재명 책이 있지 않습니까? 20세. 네. 와, 진짜 20세. 조국 장관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작가로만 해도 유시민 작가의 이제 거의 동등해지는 입장이 아닐까. 책 내면 유시민 책은 무조건 저렇게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조국 장관 책이 지금 특별히 활동도 안 했어. 저 북콘서트 한두 번 한 게 전부예요. 일주일 만에 20세 돌파했답니다. 야. 저 책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세요. 네. 네. 저는 구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미안해 이재명도 같이 구입하시면 좋죠. 네. 요즘 세트로 많이 팝니다. 어제 교보문고 갔더니 그 베스트셀러 1위라고 아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게 뭐지 하고 또 사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잘생긴 아저씨 책 많이 사세요. 장관이 교수 안 하셔도 돼요. 예. 배우 합시다. 배우는 제가 보기엔 성격상 안 맞고 작가 하면 되죠. 그러면서 굳이 강의 이런 걸 들어갈 필요 뭐 있어요. 딱 책 한 권 제대로 잘 내가지고 그 인쇄로 여행도 다니시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